이재명 재판 오늘 한번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보도도 안 나가지고 많이 모르실 텐데 이 재판 이거 심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침대 축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언제 재판이냐면은 지난 15일 날 있었던 대장동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그 이재명 전 대표 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한 6시까지 이제 재판을 쭉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앙지법 형사 311호 법정이고 형사 33부. 원래 여기가 이제 김동연 재판장 그 어이없는 위증교사 무죄했던 그 재판장이 있던 재판부였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어받아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장동 사건 하면은 벌써부터 이게 너무 오래되고 관련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가 된 건 이재명이 기소가 된 거는 2023년 3월입니다. 대장동 진행 과정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 도계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근데 이 성남 도계공에 끼친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기소 내용에 따르면은 민간업자들이 챙긴 이익이 7,886억 원. 그리고 공사는 원래대로 하자면은 6,725억 원을 이익을 챙겼어야 됐는데 1,830억만 배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당 못 받은 거 4,895억 원이 고스란히 공사의 손해로 넘어갔다. 그런 재판 혐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갱신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갱신이 뭡니까? 재판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언제 다시 합니까? 판사 바뀌면. 근데 판사 바뀐 게 언제예요? 지난 2월에 정기 인사에서 바뀌었거든요. 김동연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두 달 넘을 것 같은데 2달 넘게 지금 갱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갱신이 왜 이렇게 늘어지냐? 아니 재판이 갱신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좋아요. 원칙적으로는 다시 해야 되는데 판사 바뀔 때마다 이러면은 재판 정말 10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법원이 규칙도 개정을 해서 신속 재판을 위해서 그 갱신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녹음 파일 다 안 듣고 녹취서로 대신할 수 있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 녹취서 정말 그대로 다 제시하고 이거 다 읽고 있어요. 심지어 녹취서 읽을 뿐만 아니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부 제가 내용 들려드릴게요. 자, 이재명 측에서 남욱 증인신문 녹취서, 그러니까 지난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씨가 증언한 그 내용 녹취서 제시를 하면서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쭉 계속 다 읽어요. 그러면서 이거요, 여러분, 저 재판장님 이거 다 검찰이 유도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12년 초경에 뭐 내용 중에 이제 증언 내용 중에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치윤길 의장 선출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뭐 조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한나라당 탈락하고 나서 뭐 시의장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유도신문 하니까 남욱이 그냥 네라고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앞서 재판에서 있었던 공판 조서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으면서 이거 유도신문이에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뭐 내용 같은 경우에 또 뭐 이를테면 돈을 주고받은 당시의 상황하고 관련해서도 이게 7천만 원이 오간 경위에 대해서도 이것도 뭐 유동규가 7천만 원 보내달라고 한 뭐 이런 정황들을 뭐 계속 뭐 증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남욱이 7천만 원 만들 때 뭐 정영학도 일부 보탰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 부분도 다 뭐 이렇게 검찰이 유도해서 남욱의 말을 왜곡해서 한 거다라고 조서를 쭉 계속 막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7천만 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우리가 뭐 연이은 무죄 판결에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시겠지만은 사실 유동규 씨 지금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 유죄가 났습니다. 그 뇌물뿐만 아니라 지금 원래 8억 4천으로 기소됐다가 2심까지 6억은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혐의도 있습니다. 경선 자금이에요. 그 경선 자금이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이재명의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2021년 경선 과정에서 쓴 돈, 그 돈을 갖다가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라고 한 그 혐의는 2심까지 징역 5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보석 상태에 있다가 보석 취소되고 구속됐잖아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뭐 보석 신청하고 또 그랬더라고요. 자,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2심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131회 등장하고 경선 자금이라는 단어도 29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사 썼었는데 그러면은 김용이 경선 자금 받은 거를 이재명은 몰랐겠냐? 이 경선 자금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재명은 몰랐겠냐? 그래서 이 사건의 유죄가 이제 대장동이라든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이제 제가 그 전망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이 대장동 재판이 아직까지 판사 바뀌고 나서 갱신 절차만 지금 2달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침대 축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계속 뭐 조서 읽고 하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앞에서 이렇게 피고인 측이 시간을 잡아먹으면 검찰 측도 거기에 맞춰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가급적 4월 중에는 그 갱신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주요 증인 아닌 사람들은 조금 시간을 줄이는 뭐 그런 새로운 일정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라고 재판부에 이날 새로운 스케줄표를 내놨어요. 그랬는데 이재명 측이 뭐라 그랬냐? 니네가 줄이는 건 상관없는데 변호인 측도 맞추라는 거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조금 취지 따라서 좀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인 증언을 다 비교 대조해 가면서 의견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견서로 가름하면 되지 않아요? 왜 이게 사실 그 취지 검찰이 얘기한 거는 제가 지난 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신속 재판을 위해서 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녹취 다 들려주는 대신에 녹취서로 대신하고 뭐 그렇게 그 규칙을 개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스케줄표를 제시를 하니까 이재명 측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취지가 퍼부 어디 나와요? 야, 검사 측 발상 자체가 놀랍네요. 검사 측 발상 자체가 놀랍다. 그런 얘기를 재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칠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웃기시네. 너네나 그렇게 하든지. 우리는 천천히 할 거야.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판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요. 법 취지도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고 가실게요. 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기는 한데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존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스케줄표를 검찰이 좀 빨리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대로 하시죠. 자기도 판결 쓰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면서 이날 어떤 얘기가 있으냐? 일정 관련해서 그 5월 23일 날 원래 이재명 쪽에 일정이 있는 줄 알고 이날을 비워놨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일정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게. 그래서 이날 보니까 일정이 없던데 확인해서 대장동 재판 잡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발끈하고 안 된다고 나선 거예요. 아니, 선거 한두 주 전이고 대선기가 막바지인데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고민을 해보겠대요. 야, 재판부 고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미루겠죠. 지금 이재명 대장동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경환이 말씀대로 진짜 이런 우리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요즘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창섭님 말씀 오빠 광주는 해야 돼 하셨는데 이거 정확히는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이거 누구 말이죠? 이정근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오빠 호남은 해야 돼라고 그 녹취록 그 윤관석 의원한테 얘기한 녹취록 그거 다 공개돼서 방송에서도 다 목소리 났잖아요. 심지어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건에서 그 녹취록 증거 능력을 다 인정 안 한 그런 판결도 최근에 있었죠. 행복님 말씀대로 근데 사실 저는 전부 무죄는 아닐 것 같다. 이 중에 몇몇 사건은 정말 심각한 사건이 있고 유죄 나올 사건은 반드시 있는데 문제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대장동도 그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침대 축구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려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정말 전격적으로 취재를 한 건데 내부 취재를 한 건데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침대 축구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장동 재판이 2개잖아요. 이재명이 기소가 된 게 있고 이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런 업자들이 먼저 기소된 사건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먼저 기소된 사건은 굉장히 좀 불안한 기운이 감지가 되고 있어서 그 얘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시작된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에 수사가 시작이 돼서 2021년 11월부터 이제 다 업자들이 기소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에 대장동 1기 수사팀,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 전에 대선 국면에서 1기 수사팀이
이재명만 빼놓고 나머지 대장동 업자들 그리고 이 성남시 관계자로 최고위층으로 그때 당시 유동규를 정점으로 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아니 성남시가 주도하는 사건이고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연장된 팔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의향이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기관인데 이 지금 기관에 기관장도 아니고 본부장을 최정점으로 해서 기소가 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2021년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 횟수로 몇 년째, 지금 4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결론이 안 나겠어요? 지금 정점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만 가지고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판부에서 이재명을 증인으로 지금 검찰에 요청을 해서 채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4차례 불출석을 했죠. 그러니까는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과태료 부과했잖아요. 300만 원 했다가 안 나오니까 500만 원 부과를 했는데 끝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증인 소환 노력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했잖아요. 포기를 해서 제가 그때 굉장히 분노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포기를 한 이유는 보니까 재판을 거의 마무리하려는 그런 수순으로 저는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증언 없이 업자들의 재판을 마무리할 거다. 이제 그런 기운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업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이 공소장에 이재명은 지금 이 공소장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재명 별도로 기소가 됐잖아요. 정권 바뀌고 2기 수사팀이 수사를 해서 별도로 기소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침대축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재판이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인데 이재명 빠진 대장동 재판에서 자기네들만 지금 유죄를 받을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재명 빠진 이재명 재판에서 이 업자들만 유죄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이 불안이 언제 이후로 커지고 있냐. 왜 제가 지난번에 최윤길하고 김만배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무죄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 무죄 난 이후에 그런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공소장에 이재명과의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 너네들 업자들 그 부정했네 라고 이 사람들만 만약에 유죄 실형이 나서 지금은 불구속 상태인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재명과의 그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언들 남욱 씨 같은 경우,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중요한 증언을 많이 했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라든지 그런 증언들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길해하는 그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선님 말씀대로 여기서부터도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중 심리하고 신속 재판 한다고 그러면서 뭐 2주에 3회한다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이쪽 재판은 이렇게 달리고 저쪽 재판은 저렇게 한없이 늘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실현되지 말아야 될 불길한 시나리오로 뭐 공소 취소도 말씀을 드리고 또 84조에 따라서 법원이 법을 맘대로 해석을 해서 84조에 그 기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재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안 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렇게 공범격으로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에서 이 공범들만 유죄를 받고 이재명은 아예 사법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말 이 막강한 권력이 저도 공포스럽습니다. 데이비기님 말씀대로 정말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저도 정말 원망스러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오늘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뭐 전국 수석 부장 판사들이 뭐 무슨 신속 공정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고 뭐 간담회를 하고 자료를 내고 하는데 아니 다른 재판 수십만 건을 신속 공정하게 해도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사법의 모습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 재판은 저렇게 무슨 2주에 3번, 2주에 3번 그렇게 하고 유력 대선 주자 1위의 야당 후보의 재판은 뭐 이런 식으로 늘어진다고 한다면은 사법 신뢰 절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망가지는 겁니다.